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추석 연휴 첫날인데 즐겁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데 근육에 힘이 빠지고 설사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력이 약하고 설사한다. 그걸 남이 근력 빠지고 그 설사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만성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염증을 우습게 생각하면 근력도 약해지고 설사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병과 증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칼로 베었어요. 외부에 칼로 베어서 세포 조직이 손상되는 거, 이거와 똑같아요. 이건 외부의 세포가 손상된 거고 몸 내부에 손상된 거, 이걸 염증이라고 그래. 뭔가 조직이 지금 망가졌다 이겁니다. 손상당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보내는 전조 증상, 적신호를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근력 약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설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사가 날 때, 이해가세요? 그러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몸의 균형 감각도 잃을 수 있고 당뇨병, 근력 약화, 설사, 허리 통증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팔다리에 무엇이 발진도 나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복잡합니다. 다 나타나요. 근데 그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짱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만성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스스로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 자가면역 질환도 발생하는 원인이 염증이에요. 우선 다발성 경화증, 면역 체계가 이 신경막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신경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균형 감각이 이루어져요. 그럼 균형 감각을 잃는다는 것은 두 가지 장기가 손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간이 망가지고 있고 하나는 콩팥이 망가지고 있어요. 간은 앞뒤로 갈 때 간이 관여되어 있고 좌우측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콩팥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과 간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걸을 때 어지럽거나 그냥 균형 유지가 힘들어서 어지러워 그냥 앉아야 되는 이런 경우, 몸 안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뇨병, 혈당 수치 조절을 방해해요, 염증이. 그래서 당뇨병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심장 기능도 손상하고 이 신경을 관여하고 있는 콩팥도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육을 약화시킨다. 근육은 간과 관련돼 있어요. 간 기능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근육을 공격하면서 근섬유를 분해해서 근육이 이렇게 돼가지고 걷기가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유발한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그러죠. 대장 내에 염증이 국한되어 있을 때는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한 크론병, 이거는 이 소화기관, 이 입에서부터 이 똥구멍까지 거기에 어딘가는 염증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이건 크론병이에요. 그래서 설사를 하루에 때로는 적게는 6번에서 하루에 30번씩 똥을 싸요. 설사를 죽을 노릇이요. 크론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크론병 같은 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이 척추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허리가 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을 거, 이건 강직성 척추염. 아시겠어요? 또 피로감도 자주 느껴요.
허리 통증, 섬유 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전부 다 만성 염증이 관여돼 있어요. 또 발진을 일으킨다. 자줏빛 이걸 띠면 거미줄처럼 아주 쉽게 해서 루푸스, 전신 홍반성 낭창이나 루푸스, 그 다음에 항인지질 증후군,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지만 이건 전부 다 만성 염증이 주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것저것 만성 염증이 다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증가돼서 뚱땡이가 돼요. 문제는 뚱땡이 이것보다도 동맥 내벽에 플라그, 이 찌꺼기를 자꾸만 누적시켜서 심장마비와 중풍 발생의 원인이 돼요. 이거 역시 만성 염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관여 안 된 데 없잖아요. 심장마비, 뇌졸중, 그 다음에 혈액응고의 원인이 돼요. 또 그래서 혈액을 너무 많이 응고해, 정상적인 이 응고 수치보다 더 많은 양의 응고를 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종도 생기고 중풍도, 심장마비, 폐색전증,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다 이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에요.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약만 써버리면 못 고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안구건조증, 일반적인 음양외행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이게 간과 관련돼 있어요. 이 눈물샘에서 눈물을 이렇게 자꾸만 분비를 해서 이 눈을 깜빡이는 게 1분에 6번에서 10번 닦아서 이 눈가를 닦아서 이걸 비루관으로 통해서 콧구멍으로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눈물샘이 제대로 안 나와. 이 눈 전체는 간이 관여하고 있고 눈물샘은 신장이 관여돼 있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안구건조증이 나와. 동양의학적으로 그 두 개를 이 기능을 보강해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생각해서 그 뭐야? 인공 눈물만 집어넣고 있으니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염증은 기억력과 사고력도 낮아져요. 그래서 치매, 기타 그 노년 질환을 발생하는 원인이 돼요. 그럼 젊어서부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 서양의학적으로 이들이 그 얘기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이 염증을 줄이고 뇌를 오랫동안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중해식 식단이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채소 먹고 견과류, 생선류,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이게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동양의학적 한자로 불화자의 정세증자, 이 염증이라는 글자를 해석해 보면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이다. 여기에 문제는 생체 조직이 손상을 왜 입느냐 이게. 밖에서는 외상 칼로 뭐가 찔려서 칼로 비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저 속 안에 순대 속에서 무슨 칼로 비었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찔러서 그럴 수 있다. 그런 특이한 얘기고. 몸 안에서 세포가 왜 손상을 당했냐 이게. 조직이. 그래 안 그래요? 저 몸 안에서 왜 세포 조직이 손상당하냐. 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 손상을 입니까? 하나는 염기가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당합니다. 또 하나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도 세포가 손상당해요. 그래서 정상 이 체온과 그러면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걸어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염기 이 체액 정상 체액을 유지하려면 찝찝하게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자, 여기 불꽃 염자, 불탈 염자, 불화자가 위아래 두 개가 있는 게 이게 염증이에요. 염자야. 불탈 염자. 걔가 하나로 덮게 하기는 부족하다. 그럼 몸이 차갑다는 거잖아요. 몸을 차갑게 만드는 거.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음식으로 따뜻하게 되고 하나는 운동으로 따뜻하게 돼요. 음식과 운동 아니면 몸 안에 만성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음식도 하나 갖고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매운맛과 짠맛으로 해야 돼요. 운동. 그러니까 음식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더 해라. 뭘로? 운동을 해야 돼요. 어디 운동? 발 운동으로. 왜?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을 하라는 거냐. 이게 뜨거운 게 발에서부터 동양의학의 건강 원칙 두한초열이야. 발이 따뜻해야 돼. 왜? 따뜻한 열기운은 위로 오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따뜻해야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라 이게야. 그러면 정상 체온 유지할 수 있어. 음식은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으면 몸 안에 염증을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몸을 냉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산성식품을 많이 먹는 거야. 인조식품 많이 먹는 거야. 아시겠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서 몸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몸 안에 세포가 손상되는 염증이 생겨. 이해갔죠? 그래서 인조 단맛, 싱겁게 먹는 것이 몸 안에 염증을 생기는 원이다. 그래서 염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차가운 음식. 지금 그래저래 차가워서 몸이 지금 세포가 손상당해가지고 염증이 있으니 거기다 찬 음식을 또 먹어. 그게 뭐야? 소주, 아이스크림, 찬 음료들이잖아요.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야. 운동 부족. 여기서 염기 부족, 체액 7.35, 7.45,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설탕, 나부랭이,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액상마당 뭐 이런 사카린 이런 걸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 결국은 당뇨병 걸리고 이것저것. 당뇨병만 생기는 게 아니죠. 당뇨병인 사람들 눈도 망가지잖아. 발도 썩고. 이거 만성 염증 때문에 그래.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정상 체온과 면역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야? 염증을 잡아라. 염증에는 소금이 최고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됩니다. 소금에 절여라, 간장독에 빠져라. 그것은 짭짤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젓갈류.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되는 음식들, 김, 미역, 파래 이런 것들이 먹는 것이 몸 안 내부의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조 단맛을 줄여라. 인조 단맛을 줄이는 것만도 50%는 고친 겁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하는 것도 50%를 보충하는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보다 더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좋은 식단이 있습니다. 그게 생식이에요.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오행 생식이 최고 베스트원, 만성 염증을 제거하고 확실하게 제거하는 최고의 식단이다. 지중해식 식단보다 몇 배 고급진 음식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김장김치, 그 다음에 각종 장류,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각종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젓갈류, 최고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최고의 베스트 음식이다. 이것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걸 갖다가 짱 최고라고 그래.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추어 드시는 분들은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병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지. 이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여기 무슨 얘기가 또 있냐면 대증하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증세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 약도 이 원인이 뭔지 그 증세에 맞게, 즉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는 오장육배 조화 균형에 맞게 맞추게 약을 써야 돼요. 약도. 그냥 서양의학적으로 뭐 병명, 증상, 통계, 국소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야. 환자는 늘어나고. 내 증세, 원인을 바로 알고 써야 된다는 거야. 음식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오행생식이야말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최고의 고급진 음식이고 으뜸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질문하신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근육이 약해지고 설사하는 증상, 이거는 만성염증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오늘 만성염증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병과 증상들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건강한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 부의 상징이구나 라는 정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선택하셔서 멋있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